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무릎에 나 있는 몸을 보고 호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의 추가 폭로, 그리고 사망 당시 새로운 정황들이 조금씩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도 박원순 전 시장에게 시달렸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인물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라 협력사 직원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18년도에 서울시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협력회사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대 이제 기혼 여성인데, 당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박원 시장이 SNS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신의 셀카 사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소통의 하나의 수단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업무 시간 이외에도 또 보내고 계속 이렇게 어떤 셀카를 이제 사진을 보내서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 남편과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일단 차단을 했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자주 보내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한테 그냥 한 번 인사한 상대한테 이렇게 보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예. 글쎄요,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과연 박원순 전 시장이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한국경제 보도 내용이고요. 저희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만약에 이 추가 피해자의 증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왜 자꾸 사적인 사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꺼림직했다. 그럼에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건 혹시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라는 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외주 업체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만약에 계속 밤늦은 시간대에 저런 이제 사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뭔가 이제 문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자들이 올 때 이걸 도대체 왜 보내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까봐 결국 그렇게 되면 계약이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대답을 또 안 하면은 문제는 그런 이제 사진이나 문자를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용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를 지속할 수밖에 없고 점점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거는 사실은 추행가 아니고 지금 성범죄라고 볼 수가 있을지 정확하게는 형사사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런 종류의 부적절한 이제 어떤 행위들이 있을 시에 불쾌감을 분명하게 좀 표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추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인물이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왜 자꾸 사적인 사진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수영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 변호사님. 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일부 피해자들이 느끼는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요? 근데 거기 보낸 사진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대행하는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그쪽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마 요즘 유행하는 스토커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무슨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예. 아마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성이 좀 문제는 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이거 정치인으로서 나의 지적이 몇만 장을 보내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어떤 정신 자세나 특히 성에 관한 그 가치가 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내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1대1로 비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문자를 또는 사진을 보냈을 때 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피해자의 주장은 예.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는데 내용이 조금씩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결국 남편하고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위계나 위력의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도 박원순 시장의 셀카에 시달렸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앞서 최초의 고소인 측이 피해자가 여럿 있다 이런 내용이 한번 주장이 됐던 만큼 앞으로 어떤 추가 폭로들이 있다를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피해자 측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어제 오후에 갑자기 조금 급작스럽게 이 여성단체, 그러니까 피해자 측을 좀 도와주고 있는 여성단체 측이 추가 폭로를 했거든요. 구장처장. 네. 이따가 하나하나 사례별로 저희가 꼭꼭 씹어 볼 테지만 그 전에 여성단체 주장 핵심은 기쁨조 역할을 주장했다. 비서에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 피해자 측의 주장을 보면 피해자가 이 혈압을 재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했고요. 또 비서가 이렇게 혈압을 잰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일과 시간이 아닌 주말 새벽에 이 마라톤을 하는데 이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기록이 좋아진다. 5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라톤 동행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인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적인 어떤 일정에도 이 비서들을 동원했다. 그만큼 이 공사 구분이 좀 안 됐다.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가보면요. 샤워를 마친 시장에게 직접 만약에 주장이 맞다면 네. 속옷 가져다 주기, 속옷 심부름, 시장 낮잠 깨우기, 결제 받을 때 기쁨 조역할 사전 요청, 기분 좋게 보고하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쎄요, 이 주장이 맞다면 정말 왜곡되게 비서 역할을 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서울시가 여성 친화적인 서울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또 예전에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서울시 자체를 여성 친화적인 도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그 서울시 내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교육을 받을 때도 이게 피해자 어떤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서의 업무라는 게요.
공적인 어떤 시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혈압을 재는데 왜 남이 재줘야 됩니까? 요즘요, 혈압 재는 기계 다 본인이 스스로 잴 수 있도록 다 나옵니다. 저도 혈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직접 재거든요. 예. 요즘 그런 기계도 다 나와요. 아, 당연하죠. 예. 그리고 뭐 샤워를 했는데 옷을 속옷을 가져다 준다. 이거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마라톤 같은 거 하면 뭐 땀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비서한테 맡기느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면또 낮잠을 잘 때 옆에 있는 남자들이 깨워주면 충분히 되고, 요즘 또 이 휴대폰 알람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람 기능 해놓고 자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깨면 되는데 그걸 굳이 비서가 깨워줘야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심기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비서의 역할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예전에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제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3년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그러면 12년을 합니다. 그러면 12년을 자치단체장 하게 되면 요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속된 말로 거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시장이나 자치단체장한테 잘못 보이면 10년 동안 정말 어떤 면에서 한직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이 시장의 권한 자체가 거의 제왕적 권한이 됐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비서한테도 저런 것들을 서슴없이 어떤 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이 전문가시잖아요. 이 추가 피해 사례를 보면서 교수님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굉장히 일관성 있는 표현이고 예. 일관성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비서라는 사람에 대하여 과연 대등한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대등한 동료로 느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명확하게 아니다. 이렇게 예. 답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관적 대우가 존재하고요. 비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20대 여성이고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결국은 시도 공무원까지 합격을 한 뭔가 꿈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이런 여성 근로자입니다. 그럼요. 그 여성 근로자가 결국은 그렇게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해야 하는 업무가 시장님의 이제 낮잠을 깨워야 되거나 속옷을 가져다 두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입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 박원순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에 자리에 있었을 때 성평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성평등 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미투 운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보는 게 좋겠다. 네, 2012년 제가 당선된 그 다음에 성평등 조례 만들었고요. 여성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까 마라톤 얘기를 했잖아요. 주말 새벽 마라톤의 동행 요구. 근데 저도 KBS 예능 프로그램 본 기억이 나요. 박원순 전 시장이 여기서는 남자 비서와 마라톤 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 화면에 비춰질 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건지 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쪽 뭐 작년에 지상파 예능 프로에서 하신 것 같은데 새벽 6시에 그 남자 비서와 같이 뛰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혹시 시장님 저 비서관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봤습니까? 했더니 아니 안 물어봤는데 한 번도 싫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이 남자건 여자건 상대방의 그런 생각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도 있고요. 예. 더구나 거기는 남자 비서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참 저분이 왜 저렇게 본인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생활을 했는지 아주 답답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거 또 있는데요. 구자영 차장. 네. 8차례 요청 끝에 부서 이동을 했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비서실 와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 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청천벽력과 같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나 또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서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비서실 근무를 사실상 강요를 했다라면 예. 이것도 이 간접적인 책임에서 좀 자유롭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일방의 어떤 이제 주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가 이런 전례가 있는지 또는 이 비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비서실 근무를 계속하게 했는지 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이 대목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건 다 일단은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주장한 추가 폭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박 시장을 보좌하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성 연락이 왔다고 또다시 주장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박 시장을 성추행 의혹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 서울시 보좌진들로부터 여기 보시면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마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회유, 확실한 증거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압박, 기자회견을 좀 미루면 안 되겠냐 혹은 막으면 안 되겠냐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건데요. 네, 뭐 명백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 행위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일부는 뭐 상당히 좀 회유나 강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 피해자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마도 본인의 이제 피해 발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인 파장,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파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가 상당 부분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 어쨌든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강행할 수 없는 거였고 이 자체가 앞으로도 어떤 지속적인 압박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꽤 2차 피해 혹은 심경이 큰 불안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마도 2차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제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박원순 시장이 애초에는 시장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진짜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배정하고 정말 뭐 지침도 만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것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그 이제 어떤 민감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민감성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민감성이 점점 더 둔탁해지는 이런 과정들 끝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는 이게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선택인가, 그것이 아닌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의 장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일에 대면하게 되는 것은 이 이제 어떤 권력이라는 것의 본질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둔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가 피해 사례까지 공개한 피해자 측의 목소리, 오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